삶은 흔들림 속에서 피어난다. 어둠 없이는 진짜 나를 만날 수 없다. 안녕하세요. 책을 통해 인생을 다시 바라보는 채널 부자의 서재입니다. 오늘은 단 한 권의 책으로 인생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책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을 함께 읽어보려 합니다. 어릴 적 우리는 모두 정답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착한 아이가 되고 규칙을 지키고 타인의 시선을 따라야 한다고 배웠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길이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왜 나는 나로 살면 안 되는 걸까?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을 때 바로 이 책은 우리를 진짜 나 자신으로 인도합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한 줄거리 소개가 아니라 데미안이 들려주는 철학과 상징 그리고 내면의 울림까지 깊이 있게 담아낼 거예요.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질 중요한 질문을 하나 남겨드릴게요. 준비되셨다면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해볼까요? 데미안은 1919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독일의 패배와 혼란 속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전쟁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삶의 의미, 인간의 본성, 국가와 종교에 대한 믿음, 이 모든 것이 흔들리던 시대였어요. 헤세는 이 혼돈 속에서 내면을 응시하며 글을 씁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책이 처음엔 에밀 싱클레어라는 가명으로 출간되었다는 거예요. 즉, 작가조차 자신의 이름을 숨길 만큼 이 책은 너무나도 개인적이고 고백적인 작품이었죠. 그만큼 진심과 고통이 짙게 배어 있어요. 또 하나, 이 작품은 당시 유럽 전역에 강하게 영향을 미치던 카를 융의 분석심리학 이론, 특히 개성화 INDIVIDUATION 과정과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자아의 통합, 그림자의 수용, 무의식의 목소리를 듣는 여정 이런 개념들이 문학이라는 형식으로 아름답게 녹아든 것이 데미안입니다. 주인공 에밀 싱클레어는 외적으로 보면 부족함 없는 환경에서 자라난 소년입니다. 겉으로는 단정하고 도덕적인 세계, 밝은 세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싱클레어는 그 이면에 존재하는 어두운 세계 즉 죄, 본능, 거짓, 두려움 같은 감정들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해요. 그 어둠의 세계를 처음으로 마주하게 만든 인물이 프란츠 크로머라는 불량 학생입니다. 그는 싱클레어를 협박하며 거짓말을 하게 만들고 그 일로 인해 싱클레어는 죄책감과 공포, 혼란에 빠지게 되죠. 바로 이 시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막스 데미안입니다. 데미안은 단지 친구가 아니에요. 그는 무언가를 꿰뚫어보는 눈을 가진 신비로운 존재죠. 그는 싱클레어에게 카인의 표식에 대한 다른 해석을 들려줍니다. 선악의 기준을 의심하게 만들고 세상이 말하는 정답이 과연 진실인지 묻기 시작하죠. 그 후 싱클레어는 세상 속으로 어둠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학교를 떠나고 술에 취하고 방황하고 신비로운 그림을 그리며 결국 에바 부인이라는 이상적인 여성상을 통해 새로운 자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이라는 시대적 현실까지 겹치며 그는 결국 껍질을 깨고 새로운 자아로 탄생하게 되는 거죠. 에밀 싱클레어. 그는 단순한 인물이 아니에요. 그는 우리 모두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부모가 시키는 대로 살던 아이에서 거짓과 위선을 깨닫고 방황하는 청소년, 결국 자신을 찾아가는 존재로 성장하는 모습이 우리 자신의 내면과 닮아 있어요. 그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정말 당신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막스 데미안. 그는 현실의 친구일 수도 있고 영적 스승일 수도 있으며 가장 심오한 해석에 따르면 자기 내면의 또 다른 나일 수도 있어요. 그는 싱클레어를 어둠으로 인도하지만 그 어둠은 타락이 아니라 자각의 시작입니다. 그는 말없이 응시하고 기다립니다. 강요하지 않고 대신 본질을 찌르는 질문만을 던지죠. 에바 부인. 그녀는 데미안의 어머니이자 이상화된 아니마, 내면의 여성성, 어머니, 연인, 신성함의 상징이에요. 싱클레어가 그녀에게 느끼는 감정은 사랑이라기보다 경애에 가까워요. 그녀는 싱클레어가 통합된 자아로 완성되는 마지막 관문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피스토리우스. 피스토리우스는 신비주의자이자 오컬트적인 지식인이며 싱클레어의 한때 멘토입니다. 그는 아브락사스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원론을 넘어선 세계를 소개하죠. 하지만 결국 싱클레어는 그조차도 벗어나야 할 외부의 인물로 인식하게 돼요. 이는 진짜 스승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다는 메시지와 맞닿아 있죠. 밝은 세계와 어두운 세계. 이 대비는 단순한 선악 구도가 아닙니다.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두 가지 성향이에요. 사회적 규범, 종교, 윤리 등으로 대표되는 밝은 세계와 욕망, 본능, 두려움, 죄책감으로 상징되는 어두운 세계. 이 책은 그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진정한 자아란 이 두 세계를 동시에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해요. 아브락사스. 선과 악을 동시에 가진 존재. 그는 신이자 악마입니다. 이 개념은 기독교적 도덕관념을 넘어서 존재의 통합을 말해요. 나는 좋은 사람일까, 나쁜 사람일까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서야 비로소 진짜 자유와 자아실현이 가능하다는 철학이죠. 이 상징은 카를 융의 개성화 이론과 깊게 맞닿아 있어요.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이 상징은 데미안을 대표하는 핵심 문장이자 내면 성장의 은유예요. 우리가 성장하려면 기존의 세계 부모가 정해준 길, 사회가 말하는 정답을 깨뜨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 투쟁은 외롭고 아프고 때로는 위험하죠. 그래도 나가야 해요. 왜냐면 그 안에 있는 건 더 이상 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나는 데미안을 읽고 단순한 문학작품이 아니라 내 안의 거울을 들여다보는 기분이었어. 데미안이라는 존재는 마치 내가 외면하고 있었던 나 자신 같았어. 스스로에게 해서는 안 되는 질문들을 데미안은 아무렇지 않게 던졌어. 나는 왜 그렇게 착하게 살려고 했었는지, 왜 남들이 원하는 모습을 연기하듯 흉내내며 살아왔는지. 어릴 때부터 나는 늘 칭찬받는 아이였어. 실수하면 안 되고 남보다 더 나아야 하고. 그런데 그런 삶 속에서 진짜 나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던 것 같아. 데미안은 그런 나에게 말했어. 괜찮아, 내 안의 어둠도 너의 일부야. 외면하지 말고 껴안아. 라고. 어쩌면 우리 모두는 그런 데미안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 용기가 없어서 꺼내지 못할 뿐. 이 책은 단지 철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상처와 두려움을 어루만지는 문장이야. 연애에서, 이별에서, 진로 앞에서 실패를 겪을 때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건 사실 실패 자체가 아니라 내가 그 실패를 감당할 수 없다고 느끼는 자아였던 것 같아. 데미안은 그 자아를 다시 세워주는 책이야. 천천히 아주 조용하게. 데미안을 다 읽고 나면 아마 이런 질문이 생길 거야. 나는 지금 나로 살고 있는가? 내가 가진 알은 무엇인가? 나는 지금 어떤 껍질 안에 갇혀 있는가? 내가 두려워서 피했던 어둠은 무엇이었나? 예를 들어볼게. 직장에서 상사의 기대에만 맞추며 꿈을 놓고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면 그게 당신의 알이야. 늘 연애에서 착한 사람, 참는 사람,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는 사람이었다면 그 패턴이 당신의 껍질이야. 부모의 눈치를 보며 선택한 전공, 직업이라면 당신은 아직 세계 밖으로 나오지 못한 거야. 데미안은 말해. 두려움이 있는 그곳으로 가라. 그 안에 너의 길이 있다. 데미안은 단순한 고전이 아닙니다. 수많은 청춘의 마음을 구원했던 책,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누군가의 삶을 바꾸고 있는 살아있는 고전이에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너무 많은 소리를 듣고 자랍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이런 게 행복이다. 그런데 그 소음 속에서 나의 진짜 목소리는 너무도 쉽게 잊히죠. 이 책은 말해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너는 너의 길을 가야 한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에게 작은 균열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균열이 결국 당신의 알을 깨뜨리고 진짜 당신으로 이어지는 길이 되길 바라요. 지금까지 부자의 서재였습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우리는 책을 통해 삶을 다시 써 내려갑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재생됩니다. 삶은 흔들림 속에서 피어난다. 어둠 없이는 진짜 나를 만날 수 없다. 안녕하세요. 책을 통해 인생을 다시 바라보는 채널 부자의 서재입니다. 오늘은 단 한 권의 책으로 인생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책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을 함께 읽어보려 합니다. 어릴 적 우리는 모두 정답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착한 아이가 되고 규칙을 지키고 타인의 시선을 따라야 한다고 배웠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길이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왜 나는 나로 살면 안 되는 걸까?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을 때 바로 이 책은 우리를 진짜 나 자신으로 인도합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한 줄거리 소개가 아니라 데미안이 들려주는 철학과 상징, 그리고 내면의 울림까지 깊이 있게 담아낼 거예요.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질 중요한 질문을 하나 남겨드릴게요. 준비되셨다면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해볼까요? 데미안은 1919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독일의 패배와 혼란 속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전쟁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삶의 의미, 인간의 본성, 국가와 종교에 대한 믿음, 이 모든 것이 흔들리던 시대였어요. 헤세는 이 혼돈 속에서 내면을 응시하며 글을 씁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책이 처음엔 에밀 싱클레어라는 가명으로 출간되었다는 거예요. 즉, 작가조차 자신의 이름을 숨길 만큼 이 책은 너무나도 개인적이고 고백적인 작품이었죠. 그만큼 진심과 고통이 짙게 배어 있어요. 또 하나, 이 작품은 당시 유럽 전역에 강하게 영향을 미치던 카를 융의 분석심리학 이론, 특히 개성화 INDIVIDUATION 과정과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자아의 통합, 그림자의 수용, 무의식의 목소리를 듣는 여정 이런 개념들이 문학이라는 형식으로 아름답게 녹아든 것이 데미안입니다. 주인공 에밀 싱클레어는 외적으로 보면 부족함 없는 환경에서 자라난 소년입니다. 겉으로는 단정하고 도덕적인 세계, 밝은 세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싱클레어는 그 이면에 존재하는 어두운 세계 즉 죄, 본능, 거짓,
두려움 같은 감정들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해요. 그 어둠의 세계를 처음으로 마주하게 만든 인물이 프란츠 크로머라는 불량 학생입니다. 그는 싱클레어를 협박하며 거짓말을 하게 만들고 그 일로 인해 싱클레어는 죄책감과 공포, 혼란에 빠지게 되죠. 바로 이 시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막스 데미안입니다. 데미안은 단지 친구가 아니에요. 그는 무언가를 꿰뚫어보는 눈을 가진 신비로운 존재죠. 그는 싱클레어에게 카인의 표식에 대한 다른 해석을 들려줍니다. 선악의 기준을 의심하게 만들고 세상이 말하는 정답이 과연 진실인지 묻기 시작하죠. 그 후 싱클레어는 세상 속으로, 어둠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학교를 떠나고 술에 취하고 방황하고 신비로운 그림을 그리며 결국 에바 부인이라는 이상적인 여성상을 통해 새로운 자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이라는 시대적 현실까지 겹치며 그는 결국 껍질을 깨고 새로운 자아로 탄생하게 되는 거죠. 에밀 싱클레어. 그는 단순한 인물이 아니에요. 그는 우리 모두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부모가 시키는 대로 살던 아이에서 거짓과 위선을 깨닫고 방황하는 청소년, 결국 자신을 찾아가는 존재로 성장하는 모습이 우리 자신의 내면과 닮아 있어요. 그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정말 당신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막스 데미안. 그는 현실의 친구일 수도 있고 영적 스승일 수도 있으며 가장 심오한 해석에 따르면 자기 내면의 또 다른 나일 수도 있어요. 그는 싱클레어를 어둠으로 인도하지만 그 어둠은 타락이 아니라 자각의 시작입니다. 그는 말없이 응시하고 기다립니다. 강요하지 않고 대신 본질을 찌르는 질문만을 던지죠. 에바 부인. 그녀는 데미안의 어머니이자 이상화된 아니마, 내면의 여성성, 어머니, 연인, 신성함의 상징이에요. 싱클레어가 그녀에게 느끼는 감정은 사랑이라기보다 경애에 가까워요. 그녀는 싱클레어가 통합된 자아로 완성되는 마지막 관문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피스토리우스. 피스토리우스는 신비주의자이자 오컬트적인 지식인이며 싱클레어의 한때 멘토입니다. 그는 아브락사스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원론을 넘어선 세계를 소개하죠. 하지만 결국 싱클레어는 그조차도 벗어나야 할 외부의 인물로 인식하게 돼요. 이는 진짜 스승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다는 메시지와 맞닿아 있죠. 밝은 세계와 어두운 세계. 이 대비는 단순한 선악 구도가 아닙니다.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두 가지 성향이에요. 사회적 규범, 종교, 윤리 등으로 대표되는 밝은 세계와 욕망, 본능, 두려움, 죄책감으로 상징되는 어두운 세계. 이 책은 그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진정한 자아란 이 두 세계를 동시에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해요. 아브락사스. 선과 악을 동시에 가진 존재. 그는 신이자 악마입니다. 이 개념은 기독교적 도덕관념을 넘어서 존재의 통합을 말해요. 나는 좋은 사람일까, 나쁜 사람일까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서야 비로소 진짜 자유와 자아실현이 가능하다는 철학이죠. 이 상징은 카를 융의 개성화 이론과 깊게 맞닿아 있어요.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이 상징은 데미안을 대표하는 핵심 문장이자 내면 성장의 은유예요. 우리가 성장하려면 기존의 세계 부모가 정해준 길, 사회가 말하는 정답을 깨뜨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 투쟁은 외롭고 아프고 때로는 위험하죠. 그래도 나가야 해요. 왜냐면 그 안에 있는 건 더 이상 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나는 데미안을 읽고 단순한 문학작품이 아니라 내 안의 거울을 들여다보는 기분이었어. 데미안이라는 존재는 마치 내가 외면하고 있었던 나 자신 같았어. 스스로에게 해서는 안 되는 질문들을 데미안은 아무렇지 않게 던졌어. 나는 왜 그렇게 착하게 살려고 했었는지, 왜 남들이 원하는 모습을 연기하듯 흉내내며 살아왔는지. 어릴 때부터 나는 늘 칭찬받는 아이였어. 실수하면 안 되고 남보다 더 나아야 하고. 그런데 그런 삶 속에서 진짜 나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던 것 같아. 데미안은 그런 나에게 말했어. 괜찮아, 내 안의 어둠도 너의 일부야. 외면하지 말고 껴안아. 라고. 어쩌면 우리 모두는 그런 데미안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 용기가 없어서 꺼내지 못할 뿐. 이 책은 단지 철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상처와 두려움을 어루만지는 문장이야. 연애에서, 이별에서, 진로 앞에서 실패를 겪을 때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건 사실 실패 자체가 아니라 내가 그 실패를 감당할 수 없다고 느끼는 자아였던 것 같아. 데미안은 그 자아를 다시 세워주는 책이야. 천천히 아주 조용하게. 데미안을 다 읽고 나면 아마 이런 질문이 생길 거야. 나는 지금 나로 살고 있는가? 내가 가진 알은 무엇인가? 나는 지금 어떤 껍질 안에 갇혀 있는가? 내가 두려워서 피했던 어둠은 무엇이었나? 예를 들어볼게. 직장에서 상사의 기대에만 맞추며 꿈을 놓고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면 그게 당신의 알이야. 늘 연애에서 착한 사람, 참는 사람,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는 사람이었다면 그 패턴이 당신의 껍질이야.
부모의 눈치를 보며 선택한 전공, 직업이라면 당신은 아직 세계 밖으로 나오지 못한 거야. 데미안은 말해. 두려움이 있는 그곳으로 가라. 그 안에 너의 길이 있다. 데미안은 단순한 고전이 아닙니다. 수많은 청춘의 마음을 구원했던 책,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누군가의 삶을 바꾸고 있는 살아있는 고전이에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너무 많은 소리를 듣고 자랍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이런 게 행복이다. 그런데 그 소음 속에서 나의 진짜 목소리는 너무도 쉽게 잊히죠. 이 책은 말해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너는 너의 길을 가야 한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에게 작은 균열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균열이 결국 당신의 알을 깨뜨리고 진짜 당신으로 이어지는 길이 되길 바라요. 지금까지 부자의 서재였습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우리는 책을 통해 삶을 다시 써 내려갑니다. 감사합니다.